송생과학입니다. 오늘은 중학교에서 배우는 마지막 화학 반응인 기체 반응의 법칙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배웠습니다. 화합물을 이루는 성분 원소의 질량비는 항상 일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는 한 화합물을 이루는 원자 수의 비, 즉 개수비가 일정하기 때문에 질량비가 일정합니다. 자, 이런 질량 보존의 법칙, 일정 성분비 법칙 이외에 마지막 법칙이 무엇이 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주제를 생각해 볼 텐데요. 마션이라는 영화를 알고 있으십니까? 화성에 혼자 고립되면서 화성에서 살아남는 생존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점은 화성에서 물을 만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주인공은 추수감사절에 먹으려고 했던 감자로 식량을 생산하고자 했습니다. 화성의 토양과 사람의 인분 그리고 감자를 이용해 재배하고자 했는데 결국 걸림돌은 물이었습니다. 주인공은 감자 재배에 필요한 물을 얻기 위해서 우주선의 연료로 쓰이는 물질을 이용하였습니다. 주인공은 물을 얻기 위해 반응시킨 물질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수소기체와 산소기체를 일정한 비율에 맞춰서 물을 만들어냈습니다. 물을 얻어서 주인공은 감자를 재배하는데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주인공이 어떤 비율로 수소기체와 산소기체를 화학반응을 일으켰을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기체끼리의 반응에서 규칙성을 찾고 이를 설명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신나고 즐거운 과학의 세계에 빠져보도록 합시다.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반응하여 수증기를 생성할 때 수소기체와 산소기체는 항상 일정한 질량비로 반응한다고 했었습니다. 물이 생성될 때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는요 2대1의 개수비로 결합하게 되고요. 이때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의 질량비는 1대16이므로 물을 구성하는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는 1대8로 일정합니다. 따라서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성립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수소기체와 산소기체의 반응에서 질량비가 일정한 것 이외에 또 다른 규칙성이 있을까요? 교과서마다 실험 방식은 약간 다르겠지만 다음은 수소기체와 산소기체를 점화기를 이용하여 반응시키면은 수증기가 합성되는 장치입니다. 장치의 기체 주입구를 열고 주사기를 이용하여 산소기체와 수소기체를 넣은 후 기체 주입구를 닫고 점화기를 누르면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요. 수증기가 생성되게 되는 것이지요. 이때 남은 기체의 부피를 측정해 보는 겁니다. 실험 결과 산소기체가 남기도 하고 수소기체가 남기도 하였지만 딱 특정한 비율로만 반응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소기체 10리터와 산소기체 5리터가 반응하여 수증기가 10리터가 생성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수소기체 20리터와 산소기체 10리터가 반응하여 수증기가 20리터가 생성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2대1로 반응해서 수증기가 이만큼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수소기체와 산소기체의 반응 부피비는 2대1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생성되는 수증기의 부피비는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화학반응식과 비교를 할 때 화학반응의 개수비랑 기체의 부피비가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기체 반응이 우연은 아닐까요? 역으로 수증기 또는 물을 분해할 때도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2대1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역으로 해도 똑같이 기체의 부피비가 성립하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기체 반응 법칙은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들이 반응하여 새로운 기체가 생성될 때 반응하는 기체와 생성되는 기체의 부피 사이에는 항상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된다고 게이 류삭이라는 과학자가 밝혀내었습니다.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는요 결국 분자수를 의미하는데 수소기체 2분자와 산소기체 1분자가 반응 시 수증기가 무조건 2분자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기체 한 부피에 왜 분자 1개만 넣어놨나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하나의 법칙을 더 알고 있으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아보가드로의 법칙인데요. 우리는 보일-샤를의 법칙 다음으로 기억해두면 좋은 법칙이 있는데 바로 아보가드로의 법칙입니다.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모든 기체는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개수의 분자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일부 피 안에 수소 분자 기체가 한 개가 들어있다면은 똑같이 한부 피 안에 산소 기체 분자도 한 개까지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온도와 압력이 같을 때 같은 부피 속에 들어있는 수소 분자와 산소 분자의 개수가 같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를 화학 반응식처럼 2대1로 반응을 시키려고 한다면요. 부피도 2대1로 맞춰준다면 동일하게 반응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부피비는 화학 반응의 개수비와 같고 이렇게 한 분자씩 동일한 개수로 넣어놓은 이유는 아보가드로의 법칙 때문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반응물과 생성물의 기체의 반응에서요. 기체 사이의 부피비는요. 화학 반응의 개수비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를 통해 반응에 관여하는 물질의 분자수의 비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이 모두 기체인 경우 아보가드로의 법칙에 의해 기체의 부피비는 분자수의 비, 개수비와도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화학 반응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화학 반응에서 물질의 입자수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소기체 두 분자랑 산소기체 한 분자가 반응하면 수증기가 두 분자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개수를 봤을 때도 수소기체 두 분자랑 산소기체 한 분자가 반응하면 수증기가 두 분자가 나온다. 개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암모니아 생성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소기체 세 분자랑 질소기체 한 분자가 반응하면 암모니아 기체가 두 분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역시 개수를 보면 3대 1대 2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의 개수비를 이용하면요.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의 분자수의 비를 알 수가 있고요. 기체 반응을 하는 경우에는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의 부피비까지 알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예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요. 수소기체와 산소기체 수증기의 개수비가 2대 1대 2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피비도 2대 1대 2고요. 분자수의 비도 2대 1대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암모니아의 생성 반응의 경우 수소기체와 질소기체, 암모니아 기체의 개수비는 3대 1대 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피비도 3대 1대 2, 분자수의 비도 3대 1대 2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기체 법칙들을 3개로 압축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소기체 한 분자와 염소기체 한 분자가 반응하면요. 염화수소기체 두 분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개수비는 1대 1대 2가 되는 거고요. 분자수의 비도 1대 1대 2, 부피비도 1대 1대 2가 된다는 것을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소기체와 산소기체, 수증기의 부피비가 2대 1대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개수비와 분자수의 비도 동일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소기체와 수소기체가 반응하여 암모니아 기체가 생성될 때에도요. 기체 사이의 부피비는 질소, 수소, 암모니아 순으로 3대 1대 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수비와 분자수비, 부피비가 다 3대 1대 2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응물질이 모두 사라지고 생성물질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들이 반응하여 새로운 기체가 생성될 때 각 기체의 부피 사이에는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하며 이를 기체 반응 법칙이라고 합니다. 일정한 온도와 압력이 아니라면은 기체의 부피가 마구잡이로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일정한 온도와 압력이라는 조건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기체들이 반응하여 새로운 기체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비는 각 기체의 분자수의 비, 부피비와 같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번 문제입니다.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질소 10ml와 수소 30ml를 반응시켰더니 모두 반응하여 암모니아 20ml가 생성되었다고 합니다. 질소, 수소, 암모니아 기체 사이의 부피비는 얼마일까요? 우선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를 알고 있으면 편하죠. 1대 3대 2죠. 질소 10ml가 반응할 때 수소 30ml가 모두 반응하면은 암모니아 20ml가 나오는 거겠네요.
질소랑 수소를 모두 반응시키면 암모니아 20ml가 전부 다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개수비와 분자수의 비, 부피비가 같기 때문에 1대 3대 2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 4번입니다. 수소기체 30ml와 산소기체 30ml가 반응할 때 생성되는 수증기의 부피는 몇 ml일까? 우리가 화학반응식을 기억하면 좋다고 했었죠. 수소기체 두 분자가 반응할 때 산소기체 한 분자가 반응하게 되고 수증기가 두 분자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부피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수소기체 30ml가 반응한다면요. 산소기체가 15ml가 반응하게 되는 거고요. 수증기가 30ml가 나오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개수비와 분자수비, 부피비가 같다는 것을 이용을 해주면요. 결국에는 수증기의 부피비는 30ml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남은 기체는 어떤 게 남을까요? 그렇죠. 산소는 15ml만 반응하기 때문에 남는 기체도 산소기체이고요. 15ml의 산소기체만 남는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림은 수소기체, 산소기체가 반응하여 수증기가 생성되는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모두 옳은 것은 단, 반응 전후의 온도와 압력은 같습니다. 이 조건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문제 답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답은 몇 번입니까? 그렇죠. 답은 1번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같습니다. 반응 전에는 수소 원자의 개수가 4개, 산소 원자의 개수가 2개였죠. 반응 후에도 수소 원자의 개수가 4개, 산소 원자의 개수가 2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번. 반응 전후의 분자의 종류와 개수는 같다?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반응 전에는 수소 기체 분자와 산소 기체 분자가 있었는데 반응 후에는 물 분자만 있죠. 수소와 산소는 2대1의 질량비로 반응한다? 그거는 아니었습니다. 1대 8의 질량비로 반응한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자, 수소 분자 2개가 반응하면 수증기 분자가 한 분자가 생성된다? 산소 기체 분자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을 때 두 분자가 반응하면은 물 분자가 2개가 생성되는데 여기서 1개가 생성됐기 때문에 틀립니다. 수소기체 20ml와 산소기체 10ml가 반응하면은 수증기가 30ml가 생성된다? 아니죠. 2대 1대 2잖아요. 수증기가 20ml가 생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한다고 합니다. 흡열 반응과 발열 반응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송바.